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놀이 카드 활성화 방안 제시를 발표할 서울 일반 오조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부 인사를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2020년 모두 잘 보내셨나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우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여가생활,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 우울감이 증가하는 코로나 블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저소득층, 생계가 취약한 대층에게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은 문화생활보다는 생계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간 소득 수준별 여가활동 만족도는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화 격차라 정의합니다. 문화 격차란 문화의 차이가 자본의 부족해서 발생해서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문화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문화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놀이 카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시면 대상자 대비 지원 가능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25%의 사용자들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에서 어떻게 문화놀이 카드를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저희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을 시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입니다. 문화놀이 카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협약된 가맹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시설이 다 문을 닫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용처도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이용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용률 감소가 대체 왜 위험하냐면은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에서 평가하는 사업성과 평가의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져 문화놀이 카드의 예산이 감축되고 사업 평가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감축되니까 사업을 확정할 수 없어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서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본분석 전에 사전으로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놀이 카드 Q&A 게시판을 크롤링해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놀이 카드의 만족도 보고서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자 여정지도와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서 실제 고객이 갖는 페인 포인트가 뭔지 정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페인 포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사용처와 이용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용처 문제의 경우 같은 경우 Q&A 분석 결과 사용과 결제, 어디서 사용하면 좋아요? 가맹처가 어디 있죠? 제가 원하는 가맹처가 부족해요 라는 내용이 매우 많았고 이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 방법에 대한 편의성이 떨어져서 앞으로의 잔액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놀이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이용처 확대가 필요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로 문제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분석 목표를 정의했는데 이용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있는 문화놀이 카드 가맹처가 실제 대상자의 니즈를 잘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고 가장 불편을 느꼈던 잔액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석 목표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미션은 코로나19 시대의 문화놀이 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실질적인 사용자 만족도 및 편의성 개선으로 문화놀이 카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사용자 경험 데이터, 트렌드 데이터, 거래 데이터에 대한 셋을 직접 수집, 제작하였고 특히 이 가상고객 데이터셋의 경우 가맹점 고객 거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현재 대상자의 니즈 및 문화생활 욕구의 반영을 평가하였습니다. 저희의 전체 분석 프로세스는 이렇고 첫 번째, 저희의 여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대상자가 실제로 이 니즈가 있지만 가맹처가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는 부분을 평가하는 1번 분석과 잔액 사용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2번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니즈 기반 가맹점 평가 분석입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맹점 분포 적합도를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문화생활을 잘 반영하였는가?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하가 트렌드를 잘 반영하였는가를 중요한 적합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발급 대상자 또한 정확히 정의를 하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데이터셋에서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발급 대상자와 가맹점 분포 현황을 통해서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 오른쪽의 세 번째 그림과 같은 결과가 분포가 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문화놀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 분포가 상이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이 기본 가맹점수 대비 발급 대상자 분포에 적용하여서 실제로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문화생활을 잘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연령별 선호문화 비율과 지역별 연령별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서 각 지역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관련한 문화활동을 원하는지 정확한 수요수를 명수로 환산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문화예술 관람, 완산구에 사시는 문화예술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약 4,943명의 문화놀이 카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달라진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SN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문화활동 분류별 CSI 증감률을 활용해서 실제로 문화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영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 바느질 등이 사람들의 소규모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유일하게 취미 자기개발 분야에 대한 소비는 조금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가맹점 분포 적합도 평가 기준에서 취미 자기개발 분야의 가맹점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최종 분석 결과 지역별 취미 자기개발 분야 예상 수요자 대비 관련 가맹점 분포 현황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림이 지날수록 실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맞추며 가맹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소분류로 분류해서 각 도서 분야, 음악 분야, 공예, 문화체험 분야의 최하위 인프라를 점검하고 이를 위한 가맹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도서, 음악, 공예, 문화체험 분야 수요자가 있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시각화하였고 최종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문화놀이 카드를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해야 될 지역인 옹진군, 영양군, 담양군, 신안군을 지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4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을 좀 제안해 봤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옹진군의 경우 이렇게 되고 영양군, 담양군의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안군의 경우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니즈가 있지만 그 가맹점이 확대가 안 된 방향을 저희가 신규 가맹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취약지역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를 직접 컨택해가지고 이 하위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가맹점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상 신규 가맹처를 확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프로세스, 잔액 사용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고요. 잔액 사용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가 존재했었는데 잔액에 대한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라서 이게 금액이 작은데 쓸 데는 없고 해서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 잔액 잔여율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 사용자들에게 동료를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는 등 굉장한 리소스의 낭비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그러면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추천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시스템을 개발해보았습니다. 우선은 가상거래 고객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실제 문화놀이 카드의 가맹점 정보에서 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데이터를 10개로 랜덤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가상으로 고객을 만들어 어느 지역에 사는 고객 고유번호를 가진 고객 5,000명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가상 고객 거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른쪽은 가상 고객 거래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저희는 어떤 고객이 어떤 거래 기록을 가졌을 때 어떠한 가맹점에 대한 선호도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선호도 점수를 개발하였는데요. 소분류분의 평균금액분의 가맹점 구매 금액으로 해당 소분류 내에서 얼마 정도의 구매 가격 우위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놀이 카드는 9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매 횟수가 2회 이상 넘어가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구매 횟수에 제곱을 하여 더 큰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아이디와 가맹점 매트릭스로 선호도 스코어링 데이터셋을 완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고객이 다른 이 잔해율로 이 가맹점에 관련한 추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 기록이 있는 거는 선호도 점수가 존재하지만 구매 기록이 없는 경우 선호도 계산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이 선호도 계산이 불가한 0값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잠재 요인 기반 협업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 분해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행렬 분해는 아까 만든 그런 유저, 가맹점 선호도 행렬 테이블을 분해하여 고객, 잠재 변수 행렬을 만들고 가맹점, 잠재 변수 행렬을 분해하여 이거를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계속 옵티마이즈와 픽스를 반복해서 학습시킵니다. 이를 통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며 기존에 있던 선호도 행렬 R과 매우 근사한 R햇을 만들어 R과 근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선호도가 없던 값을 잠재 선호도를 기반을 반영해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호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기법을 ALS 기법이라고 합니다. ALS 기법에서 사용되는 이런 레이턴트 옵티마이저와 ALS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서 활용하는 이 람다 값, 과적합을 방지하는 규제항에서 사용하는 람다 값은 이 아래의 논문을 활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ALS 모델 학습 결과 이렇게 토탈 로스가 쭉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0값이었던 예측 선호도 스코어링 데이터가 이제 잠재 선호도로 예측이 되어서 채워진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고객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1000 같은 경우는 직업 체험이랑 사진관 같은 거에 선호도가 있는 사람으로 이 고객이 갖는 거래 데이터를 ALS 모델을 돌리면 실제 사진관, 스포츠 관람 등이 가중치가 매겨져서 적절한 소분율과 1차 추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추천이 완료되고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 필터링 프로세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한정됨에 따라 저희는 필터링 프로세스로 어떤 코로나 위험 단계일 때 어떤 문화생활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잔액 필터링, 남은 잔액으로 소비 가능한 가맹점을 추천할 수 있을지, 코로나 필터링, 지역 필터링을 통해서 최종 추천 가맹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 3단계에서 추천을 했을 때는 가맹점이 없다고 나오지만 1단계로 필터링을 설정했을 때는 1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추천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저희는 고객의 기존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결제 정보에서 잠재 요인과 그리고 고객의 선호도를 평가하여서 추천 소분율 리스트를 만든 후 이 추천 소분율 리스트에서 고객이 필터링을 직접 한 추천 가맹점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추천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의 분석 프로세스를 21년 1월에 나올 모바일 앱 개발 주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잔액 소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모바일 앱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카드 잔액과 코로나 단계, 맞춤, 분류 상세 설정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필터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잔액 사용 가능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 단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모바일 앱 개발 요청서에 저희의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확장 마련으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하여서 저희는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사용 데이터를 받아봐서 데이터 기반 추천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나아가 이거를 표준 분석 모델화를 제안하는데 기존에 잔액이 남는 이런 모든 바우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2를 KPI 기반 기대 효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천한 저희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신규 가맹점 도입 시 약 10만 명의 문화생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잔액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도입 시 9.3%까지 잔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문화놀이 카드의 사용과 이용과 이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실을 적응해 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현실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놀이 카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의 문화의 중요성 파트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